인명제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활 환경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기본이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최근에는 120세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령자의 대부분이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절제를 생활화하는 사람도 있고 정년이 곧 은퇴라 여기며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간단한 건강 상식만 있어도 똑같은 시간을 훨씬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배우고 즐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30년간 노인정신의학 전문의로 6,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정리한 노후에 대한 정답들이 있습니다. 그 정답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7개를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것들이니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시면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써라.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노화를 늦추고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했습니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씹어라.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간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습니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새끼 식사를 할 때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습니다. 세 번째, 고기를 먹어라. 강연장에서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열의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여기서 확실하게 언급하건대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가짜뉴스, 즉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전달물질 하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유명하지만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면서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해져서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위험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무슨 일이든 일을 해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적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일하기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일하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습니다.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자료를 다 소개하자면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서양에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정년이 곧 은퇴가 아님을 명심하고 연령에 맞게, 아니 때로는 나이를 잊고서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을 유지하라.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울증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순환기계 질환처럼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잠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불면증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크게 나아집니다. 먼저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저절로 기상 시간이 일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무척 피곤하게 느껴졌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친 요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심신의 변화를 최대한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기상 시간이 들쑥날쑥해지게 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도 줄어들어 수면장애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전날 밤 푹 자지 못했거나 늦게 잠들었더라도 아침이 되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침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일은 조금 피곤하고 졸리겠지만 길게 보면 뇌와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 매주 새로운 경험을 해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100회 가까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횟수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 식사를 할 때 가끔은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는 것도 좋고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시락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도 가보지 않던 길로 다녀보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다녀보는 것도 좋습니다. 화원에 들러 생소한 식물을 사와 집에서 정성껏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본 적이 없던 것을 보거나 먹어본 적이 없던 음식을 맛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기에 이러한 노력들이 전두엽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내일 갈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매일 가야 할 곳을 수첩에 적어 놓으면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나 연초는 고급 수첩을 하나 장만할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하루 꼼꼼히 적는 습관을 들이면 또 다른 일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매일 비타민C를 먹어라. 미국에서 지능지수와 비타민C와의 관계성을 연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351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비타민C가 많은 식사를, 한 집단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한 집단의 지능지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나타났습니다. 비타민C가 두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의 경우도 산화되면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는 크게 부작용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니 매일 식사 때마다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다 히데키의 책 70세의 정답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고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다 히데키의 조언들은 30년간 6,0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외모 관리부터 식습관, 일과 생활 리듬까지 모두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습관들이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외모 관리는 자존감을, 꾸준한 일은 삶의 의미를, 새로운 경험은 뇌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